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서원희입니다. 코로나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부산시 학부모님들께 식품 알레르기 이해와 대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의 특징과 증상, 우리 학생들에게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식품,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법 및 치료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 섭취 후에 일어나는 이상 반응은 흔히 모두 식품 알레르기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음식을 먹었을 때 보이는 과민한 반응은 모두 식품 과민성 또는 식품 이상 반응이라고 칭합니다. 이들 이상 반응은 식품 알레르기와 그림에서 보시는 식품 불내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면역 반응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를 식품 불내성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환자가 가진 특이 체질이나 식품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한 경우, 또 세균, 오염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유당불내증을 들 수 있는데, 우유를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유 알레르기가 원인이 아니고 우유를 소화시키는 락테이즈라는 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반응 중 가장 심한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식품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 내지 4%, 즉 100명 중 2명에서 4명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인데요. 식품 이상 반응 전체에서는 20%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에 의한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의 단백질 성분이 원인으로 해당 음식을 먹었을 때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어린 연령에서 더 많고 나이에 따라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다르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도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초, 중 등 학생들의 식품 알레르기 자가 보고를 기초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산시 초, 중 등 학생들 중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가 보고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4% 내외인데, 2019년 4.13%에서 2021년 4.88%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자료에서는 증상이 있는 학생 중 약 50% 정도의 학생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했는데요. 이는 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전체 학교 급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식품 알레르기의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권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증상이 피부 증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벼운 발진에서부터 눈 부종, 입술 부종과 같은 심한 증상까지 피부 증상은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 외에도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콧물, 기도 부종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질식과 혈압저하, 어지러움증, 실신 등 전신 증상을 보이는 아나필락시스 증상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화학매개 물질들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증상 중 가장 응급한 증상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보이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부, 호흡기, 소화기, 심혈관계 등 여러 장기에서 동시에 발현해서 피부 부종, 호흡곤란, 빈맥, 의식 소실까지 치명적인 증상이 발현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섭취한 음식인 경우가 많고 우유, 계란, 밀, 호두 등 식품 알레르기에서 흔한 원인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드물지만 음식물을 먹고 난 후 운동과 연관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특정 음식물을 먹고 난 후 2시간에서 4시간 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더 많이 관찰되므로 초등학교 연령보다는 중고등학교 연령에서 더 발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발 음식은 밀가루이고 고기류, 해산물, 채소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소아의 경우 우유 등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먹은 후에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게 된 후에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아나필락시스보다는 가벼운 증상으로 입술, 입안의 가벼운 부종이나 간질거리거나 따끔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원인은 꽃가루, 항원 등에 감작된 경우에 특정 식품과 교차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작나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과, 배, 복숭아, 체리, 자두 등 과일이나 샐러리와 같은 채소를 먹었을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돼지풀과 같은 잡초에 감작이 있는 경우에도 메론, 바나나, 수박 등에도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국가적,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 도표에서는 우리나라 연구 자료로 2살 미만에서는 우유, 계란, 밀이 가장 흔한 음식이고 2살에서 5살의 유아기에는 호두, 계란, 우유, 그리고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호두, 메밀, 땅콩이 가장 흔한 음식이며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연령에서는 메밀, 밀, 새우가 가장 흔한 원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부산시 교육청의 데이터에 기초한 발표에서 보면 부산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서는 복숭아, 땅콩, 새우, 조개, 호두가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 식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 복숭아 알레르기에 대한 증상 호소가 많았다는 것과 견과류 알레르기가 연령이 어린 학생에서 더 많았고 이 학생들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이 되는 식품들의 자연 경과는 연령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2세 이하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드린 우유와 계란은 약 70% 정도의 환자군에서 7세 전후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콩 등 견과류, 게, 새우 등의 해산물은 어릴 때는 없었지만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유와 계란의 경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사라질 수 있다 하여도 약 30% 정도의 환자들에서는 이후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견과류와 해산물처럼 새로 생기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대한 경각심과 관리는 어린 연령에서만이 아니라 청소년 연령까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2주에서 3주 동안 의심되는 식품을 완전히 제거하여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부 식품 유발 검사를 통해 먹은 후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서 유발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여
현재는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으로 특이 IgE 항체 검사를 일반적으로는 많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단할 때 진료실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음식을 먹었을 때도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 알레르기일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식품 알레르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는 IgE 매개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특정 식품 항원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알레르기 검사상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특히 혈액으로 시행하는 알레르기 검사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증상입니다. 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먹은 후에 이상 반응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서 의심되는 식품을 먹어보는 식품 경구 유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 알레르기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만 화면에서 보시는 치료와 관리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식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피요법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현했을 때 먹는 약물치료, 응급시 사용하는 응급약물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면역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환자는 소량의 식품에 노출되어도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철저히 피하는 회피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피요법에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원인으로 확인된 음식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작만으로 특정 식품을 회피하는 경우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는 영양 부족과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성장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의 경우 가수분해 우유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식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같은 식품이라도 식품 알레르기 항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리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등의 정서적인 문제, 친구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함으로써 오는 교우 관계에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가공품에 대한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 2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총 22종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계란 등의 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 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굴, 전복, 홍합 등의 조개류를 포함하는 해산물들, 우유, 대두, 복숭아, 토마토, 밀, 메밀과 땅콩, 호두, 잣과 같은 견과류, 그리고 첨가물인 아황산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음식들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표기되어 있으므로 확인 가능합니다. 교차 반응도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차 반응이라는 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단백질 성분이 유사한 다른 식품의 단백질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캐슈넛, 헤이즐넛, 아몬드 등의 다른 견과류를 먹었을 때 약 37%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류 알레르기인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면 게나 바닷가재와 같은 다른 각각류에도 70% 이상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산양류를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염소젖에도 90% 이상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 환자가 우유 대신 산양류를 먹는 것은 대체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부산 학생들에게 많이 보고된 복숭아의 경우 사과, 자두, 체리, 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메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수박, 바나나 등에 90% 이상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발현한 후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약물에는 경한 증상인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중증인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현재 젝스트라는 이름으로 처방 구입이 가능한데요. 소아용은 30kg 이하에서는 소아용으로 30kg가 넘는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용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가주사 에피네프린인 젝스트의 사용법을 같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용법.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주사 부위인 검은 끝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 손으로 잡습니다. 반대편 손으로 안전핀인 노란 뚜껑을 당겨서 빼냅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검은 끝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수직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누릅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10초 후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허벅지에서 떼고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주사 부위를 10초간 문지릅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후에는 반드시 119에 전화하여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첫 주사에서부터 5분에서 15분 후에 새로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사용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생각보다 사용하기 간단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사용 후 중요한 것은 증상에 호전이 있더라도 증상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알레르기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알레르기를 공부했을 때 할머니들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먹다 보면 다 좋아졌었다. 먹으면 정말 안 되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최근 알레르기의 치료를 위해서 경구, 설화, 경피면역요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구 면역치료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서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증량해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식품 알레르기에서도 경구 면역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료실에서는 증상이 있는 음식을 성장하면서 조금씩 먹여보는 것도 괜찮은지, 병원에서 검사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알레르기가 이미 확인된 식품 항원은 그냥 섭취하였을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에서 경구 면역 치료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항원의 양과
환자의 식품 항원에 대한 검사 소견, 식품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비약이 준비된 상태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고 문제가 없었던 양만큼의 식품은 꾸준히 먹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식품 알레르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양을 먹더라도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가 다니는 병원의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알레르기 알기와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더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